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법적 공방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세요? 김문기 처장과 백현우 관련 방은 전부 다 무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판결 대권 도전에 어떤 영향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나온 사안을 갖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이게 지금 결론을 짜맞춘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짜맞췄다? 예, 판결문 내용 자체로 비상식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분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인허가가 4단계나 종상향을 해서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 요소가 많았던 부분을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렇게 명백히 해명을 하고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도록 법리적인 무죄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해서 뭔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그냥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다.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조차도 한 번도 공개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었던 법률 주장이고요. 어떤 변호사나 어떤 정치 패널도 이 비슷한 논리를 펼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이 정도의 재판부 판단까지 손을 들어줄 거란 생각 못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단순한 법리, 도저히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성남시 공무원이나 국토부 공무원들이 40~50명이나 와서 증언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협박이 없었다라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들어도 알기 쉬워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법리처럼 한번 비틀어서 선고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인허가를 내준 것은 맞지만 내 조직폭력배들이 나 사무실로 들어와서 나를 협박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 라고 사실관계를 표명했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조직폭력배가 사무실에 들어온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단순히 의견 표명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조직폭력배라는 표현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국토부가 공문으로서 협박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겠다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인허가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가 지금 표명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견 표명이라고 함으로써 한 번에 아예 허위사실 유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이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의혹이 있을 때 해명을 할 때 전부 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나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선거판 자체를 거짓말판으로 만들 수 있는 선거판이 거짓말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조속한 정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